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처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국내외 관람객들이 다녀갔는데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문을 연 빛의 숲이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전당은 도심 속 녹지 공간과 드넓은 복합 문화시설을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꿈꾸는 문화전당이 초대한 첫 손님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It's a quite interesting building and it's cool to see the different arts and the different artists. 첨단 기술과 결합된 문화전당이 보기 드문 새로운 시도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But this is a very new museum. It's a very, I think it's a the future. 공식 개관에 앞선 부분 개관에서 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야외 광장을 모두 일반에 공개합니다.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은 공연을, 정보원과 창조원은 근현대 아시아에 대한 기획전시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지금까지 40% 정도 찼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거니까요. 11월까지는 완전히 채워서. 문화전당은 앞으로 공식 개관인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며 부족한 콘텐츠와 부대 시설을 보강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화전당이 일반에 공개됐지만 일부 시설과 콘텐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전당의 기능과 남은 과제를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세계인과 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 독립된 기관이 따로 또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구현해내게 됩니다. 문화정보원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수집하고 연구하면 문화창조원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공식 개관 때까지 원별 콘텐츠를 전부 저희가 기획해서 또 공사를 해서 전부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국내 공연예술의 허브를 지향하는 예술극장에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공연과 축제의 난장이 펼쳐지고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아시아 문화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민주평화교류원은 도청별관 보존 논란 등으로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졌지만 올해 11월 중순에 저희가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5개 기관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하는 아시아 문화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5년 동안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 합리적인 경영 모델을 만드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문화전당의 5개 원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창조원과 어린이문화원입니다.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발전소이자 어린이들의 문화 놀이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나온 유적을 첨단 장비로 스캔하면 모양 그대로 3D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아시아 각국의 숨결이 서린 유적들을 디지털로 만들어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들은 첨단 미디어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문화창조원은 아시아의 신화와 설화 등 다양한 주제들을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실험 공간이자 콘텐츠 공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오히려 전시만 하고 관람객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저는 좀 단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감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문화와 친해지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공연 관람과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문화놀이와 교육에 목마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문화원의 정체성과 가치는 아시아 문화 다양성의 전문기관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스토리를 활용해서 어린이문화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또는 체험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미래 세대를 키워간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영산강 독림지구 등 4대강 하천에서 이뤄진 생태하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생태계 복원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준설과 대형포 건설 등으로 생태계를 교란해 녹조가 증가하고 사후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과 교육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예술고 이설과 광산교육청 원상회복 등 광주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순천만 정원이 오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선포됩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 보호에서 시작해 국내 첫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거쳐 이름도 생소한 국내 첫 국가정원이 된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본류인 순천만 정원. 지난 2013년 4월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을 보존하고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계획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하는 데만 꼬박 2년. 황량했던 벌판은 23개국 80여 개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개월 동안 관람객은 440만 명. 이 가운데 87.7%는 유료 관람객으로 지자체가 주최한 국제 행사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정원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원의 의미가 공공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확산된 것이고 그런 정원의 새로운 개념을 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열어줬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영구 개장한 순천만 정원은 여타 박람회와는 달리 사후 활용 고민 없는 생태 정원 관광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순천만 정원을 모태로 한 수목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법령 공포와 산림청의 현지 실사를 거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전 국민의 아주 주목을 받게 됐고 또한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라고 하는 전혀 색다른 문화가 우리 순천으로 피어나기 시작함으로 해서 국립공원, 국립수목원 등 국가가 지정 관리해온 자연유산이 정원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곳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광주에 600억 원을 투자해 호남권 물류기지를 조성합니다. 광주시와 쿠팡은 어제 진곡산단에 물류기지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쿠팡은 진곡산단 5만 제곱미터 부지에 600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호남권 물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물류기지가 준공되면 물품 포장과 검수, 배송 인력 등 100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게임 콘텐츠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 전남의 게임 콘텐츠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실감형 게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대 광주 전남연구원장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이사회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로부터 적격제로 추천받은 허성관 전 장관과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을 두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허 전 장관을 최종 내정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내정자는 시도의회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 내정자는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과 광주과학기술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흑산도 하면 홍어가 먼저 생각나는데 오징어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됐습니다. 배편이 부족해 수산물을 잡아도 유통할 방법이 막막했던 어민들의 고민도 해소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막 거친 흑산도항.
밤샘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앞다퉈 무틀 향해 돌아옵니다. 상자 안에는 오징어가 가득합니다. 지난 7월 초부터 매일 어선 60여 척이 홍도 서북쪽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흑산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흑산도에서 거래된 오징어만 50억 원을 돌파했고 거래량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천후 전기 카페리선이 흑산도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징어를 육지로 옮기는 일도 수월해졌습니다. 수도권 수산물 시장으로 옮기기도 어렵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더 까다로웠던 뱃사람들이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하루에 보통 8천에서 만 상자가 나는 물건이 이제 화물선을 통해서 화물차에 실어진 이제 화물선으로 해서 전국 이제 소비지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햇볕이 잘 드는 부둣가는 어김없이 오징어를 말리는 곳이 되면서 오징어가 흑산도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천 의원을 지지하는 외곽 조직이 꾸려집니다. 천정배 의원 측에 따르면 행복한 시민공동체 건설을 위한 빗다울 포럼이 내일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빗다울 포럼은 앞으로 지역 현안을 토의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을 지원하는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운영 인력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본부의 운영 인력 2,90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500여 명으로 전체 52%를 차지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1,500여 명 가운데 간접 고용 형태인 협력업체 상주 인력이 95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고용 불안이 원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남대 설립자 이용하 씨가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 씨는 부상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집행정지 만료일인 오는 7일에 이 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광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병원 치료를 이유로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 백마산 헐값 매각과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구청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 등은 이무진 서구청장은 하루빨리 승마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고 백마산 불법 매각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바깥 활동하신다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지나면서 광주가 28도로 늦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에 비가 조금 오다가 그치겠고요. 광주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이 껴있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8도, 장성과 영광 27도, 목포와 해남, 완도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